안녕하세요. 윈도우 환경에서 VM웨어에 우분투 24.04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도커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도커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작업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실제 도커 명령들을 실습해보는 과정입니다. 각 실습은 모두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우분투의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를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VM웨어에 우분투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VM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합니다. (3번을) 참고하여 VM웨어에 우분투 가상 머신을 생성해 줍니다. 다음은 윈도우 환경의 우분투 가상 머신에 화면 조절을 가능하기 위해 터미널에서 다음의 명령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만들기 위해 해당 부분을 실행합니다. 추가로 가상 머신을 복사하는 방법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커 설치 과정입니다. 앞에서 설치한 우분투 가상 머신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A에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스톨레이션 메소드의 명령어들을 실행해 줍니다. 위의 명령어를 실행하여 설치된 도커의 엔진 버전을 확인하여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커는 수도 권한이 필요할 수 있어 도커를 실행할 때 현재 로그인된 우분투 사용자에게 수도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는 가상 머신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도커 컨테이너와 도커 이미지에 대해 소개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도커 이미지로부터 생성되고 격리된 파일 시스템 자원,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독립 공간입니다. 도커 이미지는 가상 머신 생신 시 사용하는 ISO와 비슷한 개념의 이미지입니다. 레지스트리로부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저장소 이름, 이미지 버전을 조합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커 이미지는 레이어로 구성되어서 저장되는 순간마다 레이어가 추가되어 중복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엔진엑스 이미지 기반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도커 허브에서 키워드로 엔진엑스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엄청 많은 엔진엑스
이미지들이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위에서 확인한 엔진X 이미지를 이용하여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로컬의 9999 포트에 도커의 80번 포트를 연결해주는 -p 옵션입니다. 다음과 같이 도커 컨테이너가 생성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끄지 않고 접속만 해제하는 단축키는 Ctrl PQ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 docker ps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실행 중인 엔진X 이미지로 만들어진 my 홈페이지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모든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docker ps-a 명령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동작하고 있는 9999 포트로 열린 엔진X를 파이어폭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9999 입력했을 때 Welcome to nginx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하여 index html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docker exec 명령어를 통해서 my 홈페이지 컨테이너에 빈 메쉬 쉘 스크립트를 이용해 접속합니다. find 명령으로 index.html 파일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나노 텍스트 에디터를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설치한 나노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여 앞서 찾은 유저, 쉐어, 엔진X HTML, 인덱스 HTML을 수정해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까의 웰컴 앞에 edit index.html 이라고 넣어서 저장하겠습니다. Ctrl X, 저장 S, 엔터 눌러서 수정하고 need escape sequence 명령을 통해서 엔진X를 리로드 해줍니다. 엔진X가 수정된 index.html의 데이터를 가져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고 하면 브라우저에서 이전 기록을 지우고 다시 실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만든 마이 홈페이지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들고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커 커밋 명령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a 옵션은 이미지를 만드는 작성자를 의미하고 -m은 커밋 메시지, 이미지 설명을 의미합니다. 마이 홈페이지라는 컨테이너를 마이 홈페이지 이미지 버전 1.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이디가 리턴되고 docker images 명령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이어의 정보는 docker inspect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스의 이미지에 레이어들의 정보들이 보여지고 가장 윗줄이 아랫단계, 즉 첫 번째로 실행된 레이어고 가장 마지막 줄이 가장 최근에 생성된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추가로 도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작성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생성해 보고자 합니다.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MySQL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MySQL 컨테이너를 생성 및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코드를 설명해 드리면 -d 옵션으로 백그라운드로 동작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MySQL 버전 5.7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워드프레스 db라는 이름으로 MySQL 컨테이너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워드프레스 컨테이너를 생성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 옵션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것이고 -e 옵션으로 사용하는 변수들의 값을 지정해주고 컨테이너 이름은 워드프레스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옵션으로 워드프레스 db MySQL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지칭해 놓았고 -p 옵션으로 80번 포트를 열 것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워드프레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할 것을 지정했습니다. ps 명령어로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들을 확인하는데 이때 워드프레스 이미지로 생성된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그리고 MySQL 버전 5.7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된 워드프레스 db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에서 연결된 포트를 docker 포트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에서 활용되는 80번 포트가
지금 이 로컬에서는 32,768 버포트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후에 설명드릴 도커 컴포즈로 똑같은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와 DB 컨테이너를 워드프레스 프로젝트로 하나의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는 도커 컴포즈 자료를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배포 방법은 파일 배포, 퍼블릭 레지스트리,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파일 배포는 말 그대로 추출한 이미지 파일을 복사 후 저장 및 배포하는 형식입니다. 퍼블릭 레지스트리는 이미지의 클라우드 저장소이며 도커 허브, 아마존 ECR 같은 알려진 기업들이 퍼블릭하게 레지스트리를 제공합니다. 도커 허브에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사용자가 직접 도커 이미지 저장소를 구성합니다. 회사 사내망 환경에서 이미지 배포 시 좋은 방법으로 이용됩니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또한 하나의 도커 컨테이너로 동작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같은 로컬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환경에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를 설치 및 실행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별도의 도커, 즉 다른 가상 머신에서 설치를 진행하고 실행을 해보는 게 좋겠지만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PC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같은 가상 머신 안에다가 레지스트리 컨테이너와 클라이언트 컨테이너를 각각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설 레지스트리 생성 명령어입니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도커 런 명령어로 생성을 시도하고 -d 옵션으로 백그라운드 동작됨을 명시합니다. my registry라는 컨테이너 이름을 가지고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기반으로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p 옵션으로 로컬 포트와 생성될 my registry 컨테이너 포트를 매칭시켜줍니다. 그리고 -restart always 옵션을 통해서 계속 동작될 수 있도록 지정해둡니다. 레지스트리 컨테이너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잘 생성됐는지 도커 컨테이너 ls-a 명령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트리 이미지를 기반으로 my registry 사설 레지스트리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다른 환경, 즉 다른 가상 머신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일단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apt install nettools 명령을 통해서 IP나 네트워크 정보 확인을 위한 툴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netstat-ndlp의 grep 5000 명령을 이용해서 5000번 포트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설 레지스트리가 설치된 이 가상 머신에 대해서 5000번 포트로 사설 레지스트리가 설치됐음을 이런 경로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 올라온 이미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탈로그를 붙여서 이렇게 레파지토리즈 가지고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접속을 한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IP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ifconfig 명령으로 이렇게 자신의 주소를 확인해 줍니다. 3단계에서 만들어둔 마이 홈페이지 이미지를 프라이빗 도커 레지스트리에 푸시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사설 레지스트리의 IP를 출력해 두었습니다. curl 명령어를 통해서 사설 레지스트리에 잘 접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이 없어 대괄호로 리턴되지만 잘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 태그 명령을 이용해서 사설 레지스트리에 업로드할 이미지인 마이 홈페이지 이미지를 사설 레지스트리에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를 태그로 정의합니다. 74.128에 5000 포트이고 똑같은 이름으로 등록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미지 버전도 1.0 이렇게 해서 등록할 이미지 태그를 생성해 놓고 이 사설 레지스트리가 안전한 레지스트리임을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수도 나는 dct 도커의 대문.d 이렇게 secure registries 그래서 여기서 IP 코드 private registry의 IP 아까 192.168.74.128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려있는 포트. 자, 해서 이렇게 배열의 형식으로 믿을 수 있는 레지스트리에 정보들을 미리 등록해 놓습니다. 19168741128 19168741128 맞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systemctl 명령어로 도커를 재시작해서 안전한 레지스트리 등록한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도커 푸시 명령어로 사설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푸시합니다. 9216874.128에 5000번에 지금 등록할 이미지의 1.0 네, 아까 태그 명령어로 등록해 놓은 그 이미지를 실제로 푸시하는 과정입니다. 사설 레지스트리에 IP 168.74.128에 5000번에 벌2에 언더바 카탈로그 언더바 네, 이렇게 하면 마이 홈페이지 이미지가 레파지토리로서 이렇게 등록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커 파일에 대해 소개하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커 파일이란 컨테이너 빌드에 필요한 작업 명령이 저장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도커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인식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한 줄이 하나의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소문자는 상관없으나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그 명령은 from, label, run, add, copy 등의 명령어들이 있으니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생성될 때 레이어로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미지 레이어를 도커 파일에서 줄이는 방법은 명령어 사이에 end 코맨드를 이용해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도커 파일에서 멀티스테이지 도커 파일 빌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프롬으로 고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의 결과물을 알파인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한 컨테이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 내에 생성된 컨테이너들이 연관돼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멀티스테이지 도커 파일 빌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명령어는 도커 빌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도커 런 이란 명령어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컨테이너 생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썬으로 랜덤 숫자 맞추기 게임을 만드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실제로 구동시켜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도커 파일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실습에서 사용할 파이썬 코드와 도커 파일 코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우선 랜덤 넘 게임 파이썬 코드를 보면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0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랜덤한 숫자를 만들어 놓고 이제 유저로부터 인풋을 받아서 몇 번째 만에 정답을 맞추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도커 파일 코드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파이썬 이미지로부터 데브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데브 컨테이너에서 미리 로컬에 만들어 놓은 랜덤 넘 게임 파이썬 코드를 홈 디렉토리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파이 인스톨러라는 제 파이썬 배포 파일을 위한 그 패키지를 다운받고 그리고 그 인스톨한 파이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그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여 배포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이미지로부터 프로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앞서 만든 데브 컨테이너로부터 실행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cmd 명령으로 가져온 실행 파일을 실행해보는 코드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해선 도커 빌드 타이틀로는 도커 파일 이미지 버전은 1.0이라고 만들 거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설정들을 가져와서 만들 거라고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완성되면 도커 이미지스에서 현재 도커 파일 이미지가 생긴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도커 런 명령으로 생성한 도커 이미지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게임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커 컴포즈를 이용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비스로 정의해서 컨테이너 묶음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활용하여 서로 격리가 가능하고 도커 컴포즈 야물 파일이 위치한 디렉토리 이름으로써 프로젝트 이름을 지칭합니다. 이제 보면은 도커 컴포즈 버전으로 버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컴포즈 업, 스타트, 스탑, 다운의 명령으로 일괄적으로 프로젝트 내 컨테이너들을 실행, 종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도커 컴포즈 야물 작성 방법은 링크를 첨부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커 어썸 컴포즈는 도커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컴포즈 구조들을 미리
수집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도커, 어썸, 컴포즈의 스파크 자바, MySQL 코드를 가져와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동해 말씀드렸던 아까 위에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어썸 컴포즈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git을 이용해서 가져오겠다는 거고, 이제 git 레파지토리에서 체크아웃 기능을 이용해서 해당 폴더의 데이터들만 가져와서 이제 필요한 코드들을 현재 디렉토리에 옮겨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제 현재 실습에서 필요한 백엔드, db, 그리고 컴포즈 YAML 파일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컴포즈를 실행하기 위해서 docker compose up-t 명령을 이용해서 가져온 컴포즈.yaml 파일을 활용하여 한 번에 컨테이너들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도커가 가져오면서 참고한 이미지들이 스파크, 자바 요거랑 이제 MySQL 요거를 이미지들을 받아와서 활용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생성된 실행 중인 컨테이너들을 이렇게 백엔드 그리고 이렇게 db 그리고 백엔드 이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중지하는 명령은 docker compose stop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일괄적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습에서 사용한 compose.yaml 파일을 간단하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compose.yaml은 주 항목, 그리고 이름 추가, 그리고 설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항목들은 띄어쓰기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비스부터 이게 전체 코드인데, 크게 서비스, 볼륨, 시크릿 이 세 가지의 주 항목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정의하는 부분이고, 볼륨은 스토리지 마운트, 볼륨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시크릿은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만들 때 현재 백엔드 컨테이너와 db 컨테이너를 만들 것이고, 백엔드 컨테이너는 이제 백엔드라는 디렉토리 경로에 있었던 도커 파일을 참고해서 컨테이너 생성을 진행할 거고, 이제 포트는 다음과 같이 매칭하고, 이제 시크릿에서 정의한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의미이고, 이제 db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DB 도커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 것이고, 이제 항상 재시작될 수 있도록
리스타트를 걸어 놓을 것이며, 이제 볼륨은 요 경로, 컨테이너의 경로로 매칭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environment에서 컨테이너 내의 환경 변수 지정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즈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끼리의 접근 가능한 포트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볼륨에서는 db 데이터라는 이제 볼륨 이름을 정의해서 만들었다는 의미이고, 이제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db 패스워드라는 변수 이름을 정의하고, 이제 db 폴더의 password.txt 파일에 있는 내용을 암호화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